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남편 퇴직 후 생활비가 넉넉지 않아 기초연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이고 남편 퇴직금과 정기예금이 좀 있었는데 막내딸이 대학 입학금과 아들이 결혼자금에 보태주고 작년에 저희 수술비를 내고 나니 이제 남은 돈도 거의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구청 담당자 얘기로는 최근 몇 년간 결혼자금, 대학 등록금, 병원비로 사용한 돈을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우리 부부의 금융재산에 그대로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53만원, 일시금을 평소에 잘 관리하시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시금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96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기타 일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4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기타 일시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연금의 퇴직급여, 둘째,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상급여가 여기에 속하게 되죠. 셋째, 국민연금의 반환 일시금이 있고, 넷째,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일시금이란 어르신들께서 연금보험 등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목돈이 내 계좌에 들어온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타 일시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 심사부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요? 먼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기타 일시금을 신청인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다면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증여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시죠?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작년에 퇴직금과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약 2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원을 자녀의 대학 등록금, 결혼비용, 그리고 아내분의 병원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셨고 현재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모두 써버린 2억 원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금융재산에 그대로 포함시킨 상태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24년 부부가구 기준으로 매달 자연소비분 286만 4천원씩 차감해서 남는 차액만큼을 계속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70개월, 즉 5년 8개월 동안 차액만큼은 금융재산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뢰인 부부의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숨긴 것도 아니고 자녀 결혼비용이나 대학 등록금, 그리고 아내분의 병원비 등으로 썼는데 그것마저 금융재산에 포함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겠지만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 즉 재산이 줄었을 경우 증빙자료가 없다면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신청인의 재산에 일정 기간 동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증여재산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쓴 오늘 의뢰인 부부의 일시금을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앞에서 기타 증여재산을 계산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기준 자연소비분으로 단독가구 235만 7천원, 부부가구 기준 286만 4천원을 매달 차감해주고 있고 여기에 본인 소비분이라고 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그만큼을
차감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보면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은 진단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는 학원비 등록금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 소비분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에만 한합니다. 또한 모든 간이 영수증은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도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이혼합의서, 법원 판결문,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재산 증가분과 부채 상환금도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좌에 남아있는 일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부채의 범위는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채에만 한정됩니다. 그럼 기초연금 신청 전에 현금을 인출해서 보관하거나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금융재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계좌 내역을 조사해서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모두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현금 인출이나 자녀에게 계좌 이체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신청 시 차용증에 의한 가족 간의 금융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되고 차용한 돈을 모두 사용했다면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가족 간의 금융거래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으로만 금융재산을 평가하는 줄 알았는데 2011년 7월 이후 재산 변동을 모두 조사하다니요. 아우 참. 아무튼 등록금이랑 병원비 영수증 등을 챙겨서 빨리 기초연금 재신청해야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기초연금 53만원. 평소에 기타 일시금을 잘 관리하셔서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